예, 이 동영상은 3월 21일인데 뭐 종목 추천은 제가 지금 해드리려 할 거네. 뭐 별로 없어. 그래서 아까 동일 제강이가 한 종목 추천해드린 게 다입니다. 할 수 없이 했는 거라요. 여러분들은 뭐 종목 추천 안 하니까. 그래서 한번 해드렸고,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를 평가를 하면서 위기는 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. 위기는 오는가? 위기는 오나? 이렇게 하면서 위기는 오나? 과연 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. 지금 이 위기는 어떤 위기고 하면은 주식에서 일상적인 일어나는 위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일상적인 위기는 수시로 일어나지. 제가 몇 프로 값될까? 일상적인 위기. 그러니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위기에서는 한 상하 10% 또는 플러스 10% 이런 어떤 상황들은 이제 이거는 주식을 하게 되면은 겪어야 되는 지점이죠. 근데 지금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경기가 박살나는 위기가 오는가. 그러니까 뭐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떠드는 말매로 뭐 완전히 확 가갖고 그런 게 올까.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안 올 것 같아. 그런 위기는 안 올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떤 단발적인 경기 침체나 뭐 문제, 은행이 부도난다든지 이런 거는 올 수 있겠죠.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단 말이다. 그건 항상 오는데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깊이를 한번 봤어요. 도대체 지금 연준이나 또 일본의 정부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옛날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. 뭐 어떤 거 가면 북극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제 지금 프랑스에도 마찬가지죠.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해 데모하잖아, 그죠? 데모하면은 연금 개혁 뭐 하는 게라 지금. 그럼 결국은 돈으로 땜빵을 해야 되는 거지. 뭐 국채를 찍어내거나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거든.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고 트럼프나 파월이 그랬던 지점이나 뭐 그때 인플레이션 없다, 금리는 안 올린다,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봤을 거라 아마 그 사람들이 저 텀보다도 똑똑하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을 몰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가능했으리라고 봐요.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염려했지 싶은데 왜 있다고 그림들 가져올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결국은 파퓰리즘이다. 이 앞전에 말씀드린.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것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책임성을 갖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는 거지.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자 라는 말들은 아닌 거라. 그런 누울이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현재 지점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. 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. 그런 지점 아닌게라 그냥 즉흥적인 좀 액션들이다. 그래 본다면 그죠. 트럼프나 파월이 금리 인상을 안 했는 그것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죠.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인기는 그게 맞았는 거라. 뭐 장기적으로 어떻고 이런 거는 차보고.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은행의 문제나 큰 문제가 오면은 그건 본인들의 존재감하고 관련이 있어지는 것 같거든. 이게 안 된단 말이다. 너 지금 좀 힘들어라.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라. 라는 말이 연준이나 미국에서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.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?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런 말이 성립 안 된단 말이다.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확대를 해갖고 조금 확대를 해갖고 말씀을 드리면
지금 연준이나 그 미국에서도 단기적인 전략들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는 맞는데 장기적인 전략은 없단 말이지. 없고 단지 위기가 오면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 같아요. 그래 되면은 위기가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붓겠지. 위기가 적으면 적게 붓겠지. 위기가 별가이면 그건 안 하겠지 뭐.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에 그 크레디트 뱅크나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파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에 속했어요. 그렇게 뭐 한 주만에 한 이틀 만에 해결할 건수는 아니랬는데 듣도 보도 못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다는 거. 그게 땜빵을 잘한다는 거지. 땜빵. 지금 땜빵에 천재들 같거든. 땜빵에는 일각에는 있다 이 말이야.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가 땜빵한다 이거지. 그래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체계는 그런 식으로 땜빵해갖고 결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결론은 뭐 우회되든지 모르겠고 현재는 위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생기면 그게 어떤 위기든 간에 빠른 속도로 해결할 것 같아요. 코로나도 해결했는데 뭐 하겠습니까? 이런 견지에서 보자면 어떤 주식의 대폭락을 유발하는 상황들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이거든. 당분간. 원래도 그런 장이 일어나긴 안 어렵겠나 그래 보입니다. 대폭락. 물론 돌발 변수는 어쩔 수 없어요. 뭐 푸틴이 핵미사일 터잡거나 뭐 코로나 같은 그런 거는 돌발 변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장에서도 빠른 속도로 올라올 것 같아요. 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도 그 돈 푸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전에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것들하고 매일에 그거를 비교를 했었거든요. 그 리만 때 사건, IMF 때 사건들의 그 어떤 취했던 리액션들, 리액션하고 코로나 때 취했던 리액션들을 보면은 이게 몇 배 빨랐노 하면 이때는 거의 이 위기를 탈출하는데 이 위기 말입니다. 탈출하는데 거의 완료되고 한 2년 가까이 걸렸거든. 바닥을 찍는데도 거의 한 10개월 이상 걸렸는데 코로나 때는 안 그랬죠. 이게 불과 뭐 한 3개월 안팎에서 다머리 채pus어. 그렇다면은 결국 이 땜빵의 속도가 3배 빠르다는 거지. 3배.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 지금 요번에는 그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른 것 같거든요. 땜빵의 속도가.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도 아니고 생길라 한다 이카니까 생기지 마라 이래 진행을 하거든.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땜빵의 능력들은 여전히 유효하다.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웬만한 것들은 땜빵 할 거고 또 잠시 놓쳤는 게 있어. 그러면 잠시 폭락은 오겠지. 폭락은 오겠지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단 말이야. 한 개는 자 이제 연준이나 이런 데서 미국 정부에서 땜빵의 속도와 능력과 의지가 되게 강하단 말이다. 이게 전부 세계다. 그이 되겠어요. 문제가 생길라 카마 땜빵 한다는 거지. 벌써 이 지점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하면 문제가 좀 생겼어. 좀 큰 문제가 좀 생겼어. 그럼 바로 해결해 보는 게나 이까지 알아듣겠어요. 세 번째는 뭐 어떤 놈 하면은 코로나나 무슨 푸틴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데미지를 발생하는 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무슨 1, 2년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로 뭐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장이 무너지는 데 대한 그 연준과 미국 정부나 혹은 그 영란은행이나 유럽의 연방은행 또 유럽 정부 미국 정부, 영국 정부의 입장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. 땜빵의 속도가 되게 빠르다 하는 거. 코로나 때는 약 한 3배 빨랐는 것 같고, 요번 리만 브라더스급의 문제였거든. 요번 건 그래 보여요.
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0배 빨랐는 것 같아. 100배도 더 빨랐는 것 같아. 이틀만 해결해서 1000배 좀 빨랐는 것 같아. 이틀만 해결해서 한 100배로 보면 되겠죠. 한 100배 빨랐는 것 같아. 땜빵의 속도가 이마에 빠르다는 거지. 그건 노하우가 있는 거지. 땜빵에 노하우가 있다 이 말이거든. 노하우가 지금 존재하는 기라. 땜빵에도 노하우가 있다. 그 이제 이래 되면 어디다 나오면은 웬만한 문제는 뭐 이게 장이 대세 상승을 한다 상승 안 한다 그런 건 모르겠고요. 여기서 인플레이션도 제외입니다.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속도감이 있고 그 땜빵의 능력들도 좋단 말이다. 이미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의지가 있다 이거지. 이거를 종합하면은 위기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.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대박살이 난다.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.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영 가뿐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돌발 변수는 코로나급입니다. 이 경우에는 연준이나 그 무슨 미국 정부에서 예측 못하던 결론이 나오면 주식은 갖다 박아요.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올라오는 속도가 요번에 100배 빨랐다. 근데 뭐 얼마나 빨리 또 되돌리겠노?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자, 마무리 하나 보겠습니다. 3월 21일 날. 지금 코로나 때에는 그 회복 속도가 한 3배 정도 빨랐거든. 그러고 지금 장애에 있어서 그 연준이나 기타 영란은행이든 간에 뭐 각 나라의 모든 정부가 그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방치를 안 하려고 드는 성향들이 가 있다. 그러니까 그 국민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하다. 이게 어떤 그 위정자들의 목표가 된 것 같아. 이거 알아들으시겠죠? 그건 어느 나라든 다 그런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하려고 들고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지. 해결의 의지가 있고 또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로 해결하나 말이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지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 합니까?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그런 건 아니라고. 무조건 일단 돈으로 막겠다는 의지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. 그게 그 코로나 때에 비해서 그 코로나 때는 한 3배 했잖아. 요번에 시작된 건 한 10배 빠르다 이 말이다. 요 100배. 요번에 그 뭡니까? 크레디트 이 은행의 문제는 한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다. 이거를 종합을 하면은 결론을 어디나 하면은 위기는 없다가 제 결론입니다. 그리고 돌발적인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더 빠르게 해결할 것 같은데 정강속하로 턴이 이번에는 그 그런 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놨는데 하는데 해결 다 해버려. 자, 끝내겠습니다. 지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잡음이나 문제들은 일어나겠지만은 위기는 없다고 본다. 위기 크라이시스죠. 크라이시스는 위기는 없다고 보는 거라 그런 큰 데미지는 아니라는 거다. 물론 상하 10%의 어떤 그 데미지 이거는 주식에 하면 얼마든지 일어난다 했죠. 그런 거 말고 데미지들은 없을 거다. 지금부터 뭐 주식이 반동거래 나가 뭐 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은 일어나기 안 어렵겠나 그래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리고 속도나 노하우나 이런 의지가 보통 강한 게 아니다. 됩니까? 예, 3월 21일 연준이나 각 전 세계 은행들, 정부들의 입장과 능력과 이런 걸 비교해 갖고 그 큰 위기, 인플레이션에 유발된 금리 인상으로서의 아주 큰 위기가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 보입니다. 장기적인 침체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. 그렇지만 이거로 인한 폭락장들, 뭐 코로나급이나 리만 브라더스급의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이 보인다. 현재 속한 원래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. 오늘 제가 종목 추천을 많이 못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
아까 낮에 올린 동영상들 잘 보시면서 느리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장점, 느리게 할 때만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죠. 그래야 무슨 기술이 는다 하는 까먹지 마시고. 오늘 무슨 요리고? 예, 오늘 화요일입니다. 화요일날 모두들 편안하고 즐거운 밤 되십시오. 저는 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참고해서 끝.